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사직동 팀은 없다. 예,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인수위 3톱, 그러니까 안철수, 권영세, 원희룡 이 세 사람이랑 차담회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네. 정확히는 사직동 팀은 있을 수 없다였습니다. 사직동 팀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군사정부 때 있었던 건데, 뭐 경찰에서 청와대 하명받아다가 고위공직자 수사하고 뭐 사찰하고 이랬던 조직이었거든요. 그렇죠. 요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빗댔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사직동 팀 같은 역할을 해왔다. 네. 그거 없애겠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폐지가 원래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네. 이 폐지 방침이 이제 공식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이제 검찰, 경찰 같은 이제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뭐 그 공직자들 인사 검증하는 곳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권력의 실세로 작동하면서 뭐 폐단이 크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사단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하명 수사, 뭐 월권 논란 같은 게 계속 있었다 보니까 예. 이번에 아예 폐지로 이제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된 거고요.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또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굳이 민정수석을 거치지 않고도 뭐 검찰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좀 깔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위공직자 감찰하고 공직 그 기강을 점검하고 이런 어떤 청와대 업무는 아마 특별감찰관이 대신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유명무실해졌었던 특별감찰관을 다시 부활하겠다.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거죠?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문화가 됐었는데요. 예. 뭐 요 제도에 대해서 뭐 이제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또 새로운 임명들이 인수위에서 있었죠. 인수위 산하의 국민통합위원장의 김한길 전 새시대 준비위원장,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에는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이 예상대로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네. 선대위에 이제 3김 원로가 있었는데 이 중에 2김이 이렇게 인수위에 합류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빼고 두 사람은 다 합류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역균형, 국민통합. 예. 윤석열 당선자 행보 중에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이 행보, 여기가 눈길이 가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아마 건의할 거다. 이런 보도들이 다 나오네요. 예, 일단 2020년 6월에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 만난 이후에 지금 거의 2년 좀 안 되게 21개월 만에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원활한 정권 인수를 위해서 인수 인계를 위해서 논의를 할 텐데 뭐 최근에 이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안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제 관심을 갖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직접 언급이 될 것이냐,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을 할 것이냐 요거인데 지금 어저께 인수위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로는 건의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뭐 얘기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건의한다 안 한다 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줄곧 강조해 왔던 국민 화합, 통합 뭐 이런 차원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 이제 대선 이후 첫 수석보좌관회의였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시그널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이거 떠올려 보면은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사면도 이 인수위 때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통합.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다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부담을 안 주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리하고 간다. 뭐 요런 이제 뭐 모양새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시점은 5월 8일이 석가탄신일이기 때문에 5월 이제 10일에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5월 초 정도가 되지 않겠네.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근데 그 내용은 내일 아마 만나서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대화가 오가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무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 계속 관심사인데 어제는 새로운 인물 이름이 몇 명 더 올랐어요. 예, 일단 뭐 김부겸 총리 연장설에 대해서는 김부겸 총리도 좀 약간의 불쾌감 측도 약간의 불쾌감 섞인 반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제 김부겸 총리설이 나온 다음에 원희룡 위원장이죠, 이제 인수위에. 원희룡 위원장은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은혜 대변인은 검토한 바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김부겸 총리 측에서 우린 모른다. 그리고
약간 불쾌하다는 식의 이제 또 코멘트가 나왔죠. 이 도대체 저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좀 궁금하고 아주 없었던 일이 보도가 된 건지도 궁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정치권의 얘기를 좀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네. 설 연휴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 쪽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이 검토를 한 거예요. 검토를 해가지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공유가 됐고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 단계가 아니라 대선 전에 대선 캠프 전에. 차원에서는 한번 검토한 적이 있지 예, 않았는가가 지금 중론이에요. 예, 그거 아. 검토가 된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 거야. 저도 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떠도는 얘기를. 음. 근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제안을 할 만큼의 무르익지는 않았는데 조선일보가 어쨌든 어저께 딱 보도를 하면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고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협치를 할 만한 뭐 거국 내각을 받아들일 만한 분위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협치까지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측에서는 이거를 좀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차원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지금 뭐 박주선 의원도 약간 뭐 물망에 오른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어요. 총리로. 이번에 윤석열 후보 지지했었죠. 예. 뭐 그런 얘기까지 해서 여러 명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총리 지명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가장 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백지 신탁 문제가 있거든요. 안랩 주식. 네, 그 주식이 거의 2천억 원 가까이를 갖고 있는데 한 18% 정도를 저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어요. 안랩 주식. 네, 뭐 네. 그래서 뭐 본인 재산의 거의 상당수가 안랩 주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총리 지명되게 되면 이거를 뭐 2달 안에 뭐 이렇게 맡겨야 되거나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어서 뭐 아마 계속 저울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되면은 나 그거 백지 신탁할 거다. 음. 아주 확실하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니까. 그렇죠. 내가 창업해갖고 키운 회사 것을 그냥 다 내놓는 게 이게 과연 쉬울까?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사면론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이제 사면론을 좀 꺼내면서 또 같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사면론을 꺼냈던 이상민 의원한테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게다가 또 제도권 정치 안에서도 뭐 배신자는 축출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섬뜩한 말들이 좀 오가고 있는데 아마 뭐 지방선거 앞두고 좀 당심에 구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패거리 정치가 민주당이 뭐 계속 쇄신한다고 하는데 그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갑니다. 3대 쟁점. 3대 쟁점. 3월 임시국회 얘기죠. 예, 아마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것 같은데요. 대장동 특검, 여가부 폐지,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특검. 어제 여야 아침 회의에서 딱 겹치는 포인트가 특검이었거든요. 네. 민주당은 야당 주장을 우리가 검토는 하겠지만 그 저희 특검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거다 이렇게 밝힌 반면에 국민의힘은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지 마라 이렇게 쏘아붙였거든요. 이게 대선 전에도 양쪽에서 뭐 상설 특검하자, 뭐 별도 특검법으로 하자 이렇게 부딪히다가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건데요. 그렇죠. 둘 다 이제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지만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차관 같은 친정권 인사가 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뭐 수사 범위에도 좀 차이가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 쟁점은 여가부 폐지입니다. 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추진을 공식화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어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서용교 행안위원장이 여가부의 존재를 제대로 들여다보라 이렇게 밝히면서 나왔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2030 여성표 심의 확인도 된 만큼 민주당은 당분간 이런 프레임으로 쭉 갈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 공약이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 여가부 자체를 뭐 인력, 예산, 뭐 조직 기능 이런 걸 다 없애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부 조직 체계를 개편한다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는 양쪽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절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 또 하나가 정치 개혁이잖아요. 이게 뭐 기초의원 정수가 이제 2인인 선거구를 3인에서 5인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밝혔거든요. 예. 이게 국민의힘 당론은 아직 좀 명확하진 않은데 여기서도 일정 수준 충돌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회 쟁점들 정리를 해봤고, 그나저나 민주당 비대위 어제 첫 회의는 어땠습니까? 박지현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이 어제 처음 이제 일성을 얘기했죠. 예, 김준일 대표. 예. 일단 뭐 그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온정주의로 보편적인 원칙과 사회적 규범에 위배된 정치인들을 감싸는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친이 상을 당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화를 보냈고 여러 정치인들이 직접 조문을 하거나 조화를 보낸 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온정주의가 남아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정치인 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박지현 위원장이 예. 그리고 뭐 이제 내로남불 얘기를 뭐 많이 했고 권지용 비대위원도 민주당은 적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패배했다. 1,600만 명의 지지는 감사하지만 그것이 민주당을 적게 바꾸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좀 2030 새로운 비대위원들이 좀 쇄신 목소리를 세게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강성 친문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2020년 총선 때 민주당만 빼고라는 그때 그 경향신문 칼럼 임미리 교수의 칼럼 그거를 이제 고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논란이 민주당만 됐었잖아요.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은 내로남불 지적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이번- 근데 민주당이 고발했을 때 윤호중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고발했다. 사실은 다른 데서는 다 이거는 고발할 건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윤호중 사무총장이 강력하게 그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이를테면 이런 강성 신문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 개혁을 이제 주도를 했는데 그 뭐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가해자가 사실상 지금 나와가지고 저 화해를 요청하는 꼴이다. 약간 이런 그 반응이었어요.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또 위성정당 그때 음. 윤호중 의원이 또 역할을 했었기 때문인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나 법사위원장이나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당에서도 좀 거부감이 세다. 친문 강성이라서. 그 내부에서도 이를테면은 노웅래 의원이 어제 라디오 나와서 당이 갖고 있는 진영과 패권 정치의 합작물이다. 그 얼굴로 과연 국민이 민주당이 달라지려고 정신 차렸구나 기대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라고 해서 직격을 한 상황이에요. 아직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지켜볼 만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지켜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은 김관일 기자. 예. 뭔가 이 비대위 구성을 놓고 내부에서 폭발할 기미 같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그래 보이지는 않는데 일부 의원들이 아직까지 이게 아직 비대위 구성이 어떤 중앙위 어떤 인준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남아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위 인준 절차가 지금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정치권의 관심은 지금 이제 지방선거로 또 가고 있거든요.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최대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경기지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득표율이 경기도에서는 높았거든요. 그렇죠. 대선에서. 그리고 아마 서울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임 시장들이 임직한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오세훈, 박형준 두 시장이 다 나온다는 거죠. 예. 만약에 경기지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기게 되면 주도권은 완전히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갈 것 같고 민주당은 그걸 막으려고 좀 부심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나온다고 물망에 떠오른 인물들이 누구예요? 민주당은 조정식, 안민석, 김태년 의원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은 김은혜 김은혜 의원 대변인. 같은 경우가 지금 지지율에서 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고 예. 하마평이 돈다 그런 예, 얘기죠. 본인은 가타부타 딱 얘기하진 않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민주당의 권지웅 비대위원 직접 인터뷰로 얘기를 좀 더 풀어가 보고 우리는 세 번째 이야기로 가죠. 4차 협상 중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밤새 4차 평화회담이 있었는데 중단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되다가 일단 중단된 걸로 보이는데요. 개념을 좀 명확히 하고 세부적으로 추가 작업할 게 있어서 하루 정도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밝혔습니다. 예. 다행히 이게 아예 결렬이 된 건 아니고 협상을 계속할 거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폭풍으로 휘발유 값도 국내 휘발유 값도 2,000원 넘어서 우리한테도 어떤 실질적인 지금 타격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1,975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은 이미 2,050원 넘었습니다. 그래서 2,000원 전국 평균이 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